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호감이 가거나 반대로 거부감이 드는 경우요. 또는 상대방의 말보다 표정이나 몸짓에서 더 많은 걸 느꼈던 적 있죠? 심지어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고 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무의식이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 중 90% 이상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며 커피를 내리는 순간까지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무의식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서 인간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빙산의 숨겨진 부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은 빙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고 그 아래 감춰진 거대한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인상, 비언어적 신호, 직관적 판단, 이 모든 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도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쉽게 잊혀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무의식을 제대로 활용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웃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울 신경세포의 역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복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상대가 불안해하면 나도 그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편향과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정한 직업군, 외모, 말투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투가 느리면 좀 무능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고 특정한 복장을 하면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바로 트라우마와 감정의 잔상입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무의식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관계에서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라는 것도 결국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적으로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그냥 말만 듣지 마세요. 상대의 표정, 몸짓, 말투, 이게 다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말은 괜찮다고 해도 표정이 굳어 있다면
진짜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과 대화할 때 속도와 리듬을 맞추는 것, 이거 정말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가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말하면 어떨까요? 괜히 압박감을 주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느릿하게 반응하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무의식을 자극하는 대화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페이싱과 리딩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쓰는 말투, 제스처를 은근히 따라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표현을 섞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손을 사용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나도 조금씩 손짓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복 노출 효과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서 자주 보는 동료랑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걸까요? 자주 마주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친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에서는 꾸준히 교류하고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게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눈빛, 손짓, 자세 같은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말은 긍정적인데 표정이 무표정이면 신뢰가 안 가겠죠? 반대로 따뜻한 미소와 안정적인 목소리 톤,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큰 효과를 만듭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입니다. 상대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비언어적 요소까지 신경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서 일상에서도 한층 더 깊은 신뢰를 쌓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무의식적 신호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전 연습을 통해 알아볼 겁니다. 무의식적인 신호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표정, 몸짓, 말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가끔은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죠. 이처럼 대화를 할 때 상대의 표정과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싱과 리딩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말투나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나도 비슷한 속도로 말하고 상대가 활기차게 말하면 나도 에너지를 맞춰주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리듬을 가진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또한 신뢰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반복 노출 효과입니다. 같은 사람을 자주 마주치면 점점 친숙함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동료나 학교에서 늘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의식을 활용한 인간관계 기술은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전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인식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는다면 단순히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특정한 감정 패턴 때문일까요? 이런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윤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성격의 부분을 무의식에 밀어 넣는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 사실은 내 안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싫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투사 회수하기. 어떤 사람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이 들 때 이게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 무의식적인 요소가 작용한 걸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트리거 인식하기. 여러분을 강하게 자극하는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감정이 격해진다면 어쩌면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런 트리거를 인식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선택 연습하기. 우리는 보통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갈등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반대로, 지나치게 직설적인 사람이었다면 부드러운 표현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무의식을 인식하고 조금씩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바로 무의식을 인식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감정과 직관, 그리고 무의식적인 신호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상대를 더 잘 파악하고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3초 만에 상대를 평가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적 전염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표정과 몸짓으로 새어나가면서 상대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언어적 신호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상대와 신뢰를 쌓고 싶다면 따뜻한 눈 맞춤을 하고 편안한 목소리 톤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싱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경청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는 말보다 여러분의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관계는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말의 내용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표정, 몸짓, 말투, 그리고 나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까지 한 번 더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